최신 기출 문제 50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본 항목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이 있었죠. 네,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생긴 것들 중에서 플러스 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는 것이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 매도가능증권평가 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 손실은 손익거래죠. 사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인데 미실현된 거라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에 속하겠죠.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건 플러스 된 항목이죠. 자본금, 자본 플러스 된 항목, 자본잉여금이 아닌 거.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아이고. 2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5가지 성적표가 있었죠. 이 내용입니다.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뭐였어요? 네,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가와 나. 가는 뭐예요? 네, 고아원 장학금 지급, 기부에 대한 지출이죠. 기부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기부금. 나는 뭐예요? 네, 직원 단합대회. 이건 뭐예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복지를 위한 지출이죠. 네, 복리 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가는 기부금이 될 것이고요. 나는 복리 후생비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 것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감가상각 누계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자, 2021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대요. 취득원가는 얼마? 200만 원이 될 것이고 정률법이래요. 그래서 비율이 나와줬네요. 그쵸? 아이고, 200만 원에 대해서 비율을 곱해 주시면 첫 번째 연도에 같이 감소분이 나오겠죠. 네, 비율을 곱합시다. 0.3 해가지고 비율 곱해주시면 되겠죠. 네, 200만원 곱하기 0.3 하시면 얼마가 돼요? 60만원이 되겠죠. 첫 번째 연도는 60만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될 것이에요. 21년도는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장부가액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2년도 거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200만원에서 60만원 빼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140만 원이 되겠죠. 네, 140만 원에 대해서 또 비율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0.3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42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렇죠?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래요. 합계액 60만 원 그리고 42만 원 더해 주시면 되겠죠. 네, 60만원, 42만원 더해 주시면 합계액은 얼마? 102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죠, 여러분들. 그쵸? 미치는 영향,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네, 주식회사 항공은 업무용 자동차 타이어 교체 비용이 들었대요. 네,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취득 이후의 지출이죠.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차가 좋아지진 않잖아요. 네,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취득원가에 가산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비용으로 덜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비용을 덜 했으니까, 비용을 적게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네. 비용을 적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그쵸? 순이익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도 늘어나겠죠.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자산도 늘어났겠죠. 그쵸? 부채는 관련이 없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쵸? 매출 원가. 기초 재고 금액. 상품티 그려보면 되겠다. 그쵸? 재고자산. 가장 대표적인 재고자산이 되겠죠. 네, 상품티 한번 그려봅시다. 네, 기초가 여기가 되겠죠? 네, 10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자, 구입한 거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죠. 단기에 구입한 거 5천만 원. 이게 뭐예요?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되겠죠.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 판매가 안 되면 창고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기말재고 금액이 나왔어요. 순실현 가치라고 나왔네요. 순수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치.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반영해 준 것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요거 비정상 감모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었죠. 그쵸? 영업의 비용이니까 100만 원을 빼주셔야 되겠네. 그쵸?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해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감모 손실 먼저 하거든요. 네, 감모 손실인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대요. 여기가 100만 원이 있군요. 100만 원이 있고, 네, 순실현 가치에 대해서 여기 300만 원이 있는데 좀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네. 6번의 정답이 몇 번이냐면, 네,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성급 비용은 유동부채에 속하는 단어이다. 성급금, 성급비용 뭐였죠? 자산이죠. 그렇죠? 틀렸고요. 미지급 비용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값이다.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부채 단어가 되겠죠. 틀린 내용이 되겠죠. 미수수익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단어야. 미수금, 미수수익. 네, 자산 쪽이겠죠. 그렇죠? 네,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단어야. 여기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선수수익, 선수금, 선수수익은 뭐예요? 네, 부채 쪽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될 것이에요. 그쵸?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이네요. 네, 이 학생만 맞은 설명이 되겠어요. 8번 문제입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내용 살펴보면요. 다음은 결산일 현재 주식회사 항공의 수정전 시산표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기말 매출채권 회수 가능액은 13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13만원이 있대요. 13만원.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은 받아야 될 돈 얼마? 16만원이죠. 16만원. 그리고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 네, 15,000원이 있죠. 그렇죠? 근데 회수가 될 가능성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었죠? 13만 원만큼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죠. 13만 원만큼은. 그렇죠? 16만 원 중에 13만 원만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주시면 3만 원만큼은 떼일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15,000원만큼 잡아놨잖아요. 예상하는 금액을 더 잡아주셔야 되겠네. 그쵸? 얼마만큼 더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15,000원만큼 더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 3만원이 되겠죠. 예? 3만원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에요. 9번 문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는 800번대를 계산하래요. 네, 급여 800번대죠. 그렇죠? 배당금 수익은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영업 외 수익이 될 것이고 900번대 감가상각비 영업과 관련이 있죠. 800번대 퇴직급여 800번대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900번대 영업과 관련이 없겠고 요거 접대비는 영업과 관련이 있겠죠. 100만원, 18만원, 20만원, 20만원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문제입니다. 매출 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받아야 될 돈 계산하래요. 받아야 될 돈. 자, 1월 1일 받아야 될 돈이 얼마 있었어요? 50만 원이 있었네요. 생각. 받아야 될 돈 얼마? 50만 원이 있었다. 그 중에 회수된 게 있대요.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겠죠. 계세요. 그리고 현금으로 판매한 게 있었대요. 현금으로 판매한 게 있었다고? 쓸데없는 자료 같은데. 그리고 매출 원가가 있네요. 이상한데? 그리고 매출 총이 있네요. 이상한데? 뭘 구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손익계산서 계산구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마진이 나오죠. 그쵸? 매출액 얼마? 매출액 4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있겠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되면 1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마진이 나오겠죠. 3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게 얼마라는 소리예요? 130만 원이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네, 130만 원 빼기 40만 원 해주시면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9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90만 원 받을 권리가 더 생겼다는 것이죠.
네, 50만 원에서 80만 원 빼주시고 90만 원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50만 원, 80만 원 빼주시면 네, 90만 원 더해 주시면 네, 6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4번 받을 권리는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과세자의 1기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 달까지야. 1기 과세 기간이 있었죠. 예정 확정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1기 과세 기간은 요 내용이 맞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신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폐업자의 과세 기간은 폐업일까지이다. 맞죠? 그렇죠? 폐업이 속하는 경우에는 요거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0일이 아니죠? 그렇죠?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돼. 틀렸죠? 그렇죠? 30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았어요. 12번 문제입니다. 공급 시기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외운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원래 원칙은 뭐였어요? 인도할 때. 네, 이용이 가능할 때였죠. 그렇죠?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뭐였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틀렸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되세요? 1번은 잘 모르겠는걸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어. 3번은요? 외운 기억이 없죠? 외운 기억. 인도되는 때,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틀렸습니다. 상품권은요?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가 아니었죠? 상품권과 물건이 교환되는 때,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때,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인 1번이 정답이었어요. 아, 이런 내용도 있다.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을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긴 합니다. 네.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군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과세거래 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은 물납, 담보,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상가의 임대료는 뭐예요? 용역을 제공해 준 거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네, 과세 대상이 되겠고, 용역의 공급, 네, 제품의 공급 가액, 이것도 과세의 대상이 되겠죠. 제품을 넘겨주고 재화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1,500만 원 더하기 1,200만 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5, 6, 7. 네, 2,70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예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납부세액 구하라고 합니다. 네, 공급가액이 나왔군요. 문제 잘 보세요. 공급가액, 이게 물건값이죠? 물건값 얼마? 요 금액이 될 것입니다. 물건값. 되세요?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10% 세금을 때리겠죠. 그쵸? 수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잖아. 그쵸? 네,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5,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매입세액 나왔네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도 포함되어 있대요. 이건 불공사유잖아요. 그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겠죠?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사유가 되겠죠. 그쵸? 2,100만 원이 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쵸? 1,600만 원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납부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겠네. 네, 5,500만 원에서 1,600만 원 빼주시면 3,900만 원만 납부할 세금이 되겠죠. 3,900만 원이 납부할 세금이 되겠죠. 그쵸?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에요. 15번 문제입니다.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불공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근데 불공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번 해볼까요? 어렵다.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거나 사용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세금계산서 일단 받았죠.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대요. 네, 세금계산서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에 면세 사업이었으면 매입세 불공제 사유예요. 이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불공을 고르래요. 불공.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자,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 퍼센트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3번은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했대요. 예,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했대요. 4,800만 원 미달하는 자래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다시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으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허용해주지 않겠죠. 어렵다. 이거 TAT 2급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간이가세자, 소규모 사업자한테 구입을 했대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매입세 공제 허용을 안 해줍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4번, 관할 세무서장에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 세금계산서 받아야 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세금계산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장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꼰질르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따라서 매입자 자신이, 구입하는 사람이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TAT 정도에 나와야 될 텐데 이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자, 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홈트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하네요. 자, 6기가 되겠고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료 설명을 통해 가지고 평가 물음에 답해 주세요. 자, 회사명은 주식회사 홈트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 문제 1번입니다. 어디 가시면 돼요? 네, 회사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회사 등록 메뉴 가가지고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평가 문제 보시면 국세 환급금 계좌 요거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래요.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라고? 내용 자체가 뭐예요? 사업장을 이전을 했대요. 네, 주소가 바뀌었군요. 주소 바뀐 거 해주시고, 그리고 국세 환급금 계좌 신규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네, 첫 번째 문제는 회사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주소가 내용이 틀렸네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편번호는 지울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직접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면서요. 세무서도 바뀌었죠. 네, 역삼 세무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환급 계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국민은행이고요. 네, 강남 지점이고 계좌번호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왔군요. 작년도 성적표, 작년도가 5기가 되겠네요. 작년도 성적표를 통해 가지고 오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카테고리별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네, 상품 매출부터 잘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상품 매출 금액이 틀렸습니다. 네,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카테고리별로 잘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상품 매출 원가는 맞고요. 네, 급여부터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경상 연구 개발비가 없네요. 맨 밑으로 내려가서 F2 눌러주신 다음에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490만원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아래쪽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다면
네,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위쪽 칸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네, 법인세가 틀렸네요. 500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금액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넣하시면 되겠죠. 네, 외상 매출금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에 대해서 네, 거래처별로 잘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유동성 장기 부채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 찍어주신 다음에 탭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F2 눌러가지고, 네, 거래처별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차익은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기 부채 찍어주신 다음에 탭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거래처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일자 입력을 해 주시고요. 차입금 번호는 없네요. 넘어가 주시고, 네, 금액은 700만 원. 네, 차입처 구분 거래처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초 차입 일자 네,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래처도 네,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항상 차액은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문제 2번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거래자료를 입력하세요.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래요. 업무용 노트북을 수리를 했대요. 취득이 다 끝났죠? 노트북 취득했죠? 취득 이후의 지출이 되겠네요. 네, 수리에 대한 지출, 네, 수선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25,000원 해가지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2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10월 4일자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날짜는 10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 네, 수선비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 내용이 뭐죠? 요거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고 근로소득세 값이라고 해서 나왔네. 아, 예수금인가 보다. 네,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직원들의 9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하겠대요. 사장님이 종업을 대신해서 떼어놓은 돈 예수금이죠. 예수금을 납부하였다.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자, 금액은 얼마죠? 네, 금액은 네, 126,000원이 되겠죠. 126,000원. 126000.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126000이 빠져나가겠고, 보통예금 네, 거래처 코드 우리은행 해주시면 되겠죠. 자, 10월 11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예수금,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이 코딩을 해주시고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죠. 네, 3번 문제입니다. 신제품 출시 설명회에 참가한 매출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했대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 접대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접대비 금액 얼마? 네, 16만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카드로 읽었나? 아, 현금 영수증이구나. 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의 감소는 오늘도 때문에 현금 16만 5천원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네, 10월 19일자 날짜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0월 19일자입니다. 왼쪽 차변에 접대비, 오른쪽 대변에 현금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4번 문제입니다. 배서양도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뭘 준 거예요?
네, 어음이라는 각서를 준 것이죠. 네, 받을 어음이 있었는데 받을 어음을 넘겨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홈트, 우리 회사죠. 자, 이 각서를 누가 써줬어요? 네, 바디엑스라는 회사가 이 각서를 써주겠습니다. 네, 3천만 원 갚겠다라는 각서를 써준 것인데 돈이 없어서 이걸 어음을 넘겨버린 행태가 되겠죠. 네, 분계 처리해보죠. 필라테스에 외상 매입 대금이 있었대요. 갚아야 될 돈이 있었네.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음으로 주었다. 배서했다. 어음을 넘겨주었다. 자,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집니다. 외상 매입금이 사라지죠. 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참여에다가 쓰시면 되겠네. 3천만 원 써주시면 되겠고 받을 어음이 사라집니다. 얼마? 3천만 원이 사라지겠죠. 그쵸?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필라테스. 자, 그리고 채권,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었죠? 네, 바디엑스. 자, 문제는 배서 양도 문제는 거래처가 다르다는 게 핵심 사항이었죠. 그쵸? 그리고 F3키 눌러가지고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11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 외상 매입금, 오른쪽 대변에 받을 어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 F3 버튼 눌러가지고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배서 양도에 해당이 되죠. 네, 3번 선택을 해주시고, 자, F2 눌러주신 다음에 옛날에 어음을 받았을 때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급 거래처는 네, 필라테스가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기타 1번 거래라고 해서 나왔는데 내용 살펴보죠. 견적서가 나와 있고요. 네, 돈이 어떻게 됐어요? 네, 빠져나갔네요. 계약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판매용 상품인 저주파 운동기구를 주문을 했대요. 여기까지 주문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네,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군요.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다.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네요. 43만 7,800원이 빠져나갔죠. 네, 계약금을 먼저 줬네요. 선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43만 7,8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계약금을 먼저 줬으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렇죠. 받을 권리,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방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채권, 누구한테 물건을 받을 권리? 네, 스미스한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요. 네, 보통예금 어느 통장? 하나은행 해가지고 11월 9일자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11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선급금,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급금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네,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네,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가 나왔네요. 그쵸? 찾으신 금액 빠져나갔습니다. 네, 10월 도시가스 요금 네, 청구서 납부 마감일에 납부 마감일이 언제죠? 네, 11월 20일자 같아요. 네, 11월 20일자. 납부 마감일 안 보이는데 여기 있구나. 네, 11월 20일자. 네,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한 내역이다.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12만 7,400원이 빠져나가고요.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단어 이름 뭐죠? 네, 수도광열비죠. 수도광열비. 난방에 대한 지출이잖아요. 열. 그렇죠. 난방에 대한 지출 12만 7,4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보통예금 통장 거래처 코드 하나은행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11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수도광열비,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시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과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11번 과세 매출이 될 것이고요. 요거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물건 값은 660만원, 부가세는 66만원이 되겠군요. 읽어보면 붙이다.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그쵸? 딴딴 660만원. 바로 넣어주죠. 딴딴 쓰시면 되겠네. 뭐예요? 네,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얼마? 66만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딴딴딴딴. 자, 금액을 받은 거 쓰시면 되는데, 네, 7월 1일 날 계약금을 받았대요. 뭐예요? 선수금이겠죠. 선수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주된 영업 활동이고 받을 권리가 생겼군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수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7월 1일자 선수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선수금 금액이 72만 6천 원인가 보죠. 네, 7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금액은 6534000 6534000 이렇게 되겠군요. 그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전송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네, 7월 12일자가 되겠고요. 11번 과세 매출. 자, 분명은 네,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입력해 주시면 공급가액이 나올 거예요. 부가세 나와 있고요. 세금 계산서 누구한테 발급 전송할 건지 네, 걸어주시고,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할 거니까 전자세금 쪽에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네, 혼합으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알아서 꽂혔고요. 왼쪽 차변에 선수금 해가지고 72만 6천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왼쪽 차변에 외상 매출금 네,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가지고요. 네, 날짜는 7월 12일자가 되겠고, 체크를 해주시고, 전자 발행 버튼 확인, 그리고 발행 버튼 누르게 되면 거래처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를 해주시고 전송을 해주셔야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미전송 체크, 네,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버튼 누르게 되면 네, 국세청에 전송이 된 것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다시 들어가세요. 네,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전자세금 쪽에 전자 발행이라고 뜬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증빙 세금 계산서네요. 과세가 되겠죠. 과세 매입이 되겠군요. 과세 매입. 물건값은 200만원, 부가세는 20만원이 되겠죠. 읽어봅시다. 판매용 물건을 구매했대요. 상품이죠. 판매용 물건.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면에 딴딴 200만원. 바로 넣어줘야죠. 딴딴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얼마? 20만원이 되겠죠. 딴딴딴딴. 자, 금액 지급한 거 쓰시면 되겠네요. 50%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이 얼마? 110만원이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군요.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1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7월 23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멋쟁이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네,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래요. 3번 혼합으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상품, 부가세 대급금 알아서 꽂혔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고, 오른쪽 대변에
외상 매입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매출 거래가 되겠군요. 자, 증빙 세금계산서니까 과세가 되겠고 매출이 되겠네요. 과세, 매출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어요. 물건값은 1,700만 원, 부가세는 170만 원이 될 것이에요. 풀어볼게요. 자, 매장에서 사용 중인 승용차를 매각했대요. 차량이 없어졌군요. 네, 차량 운반구가 사라지겠죠. 자산이죠. 차량 운반구가 사라집니다. 취득원가 없애주셔야죠. 그쵸. 취득원가 얼마? 네, 3천만 원 없애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필요가 없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1,800만 원 없애주시면 되겠죠. 3천만 원짜리 차량이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1,80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됐겠죠. 지금의 가치 얼마죠?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짜리 차량을 얼마에 판 거예요? 1,700만 원에 판 거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얼마만큼 이익이 될 것입니까? 네, 500만 원만큼 이득이 될 것이죠. 그쵸? 네, 유형자산 처분을 했는데 이득이 생겼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 500만 원이 될 것이죠.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 매출하면 딴 쓰잖아요. 네, 부가세 예수금 쓰셔야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얼마? 네, 17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되세요? 금액 받은 거 이제 쓰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뭘로 했어요? 미수금 쪽에 표시가 됐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수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1,8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8월 25일자가 되겠습니다. 네, 11번 과세 매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건값은 1,700만 원, 부가세는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멀티짐이 되겠고요. 네,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래요. 자, 분계 유형은 혼합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상품 매출이 아니라 일단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 없애 버리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죠. 왼쪽 차변에 209번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이죠. 없애 주시고요. 오른쪽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해가지고 500만 원 잡아 주시고, 왼쪽 차변에 미수금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네, 금액을 입력을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4번 문제입니다. 증빙 살펴보시죠. 증빙은 뭐예요? 계산서네요. 면세가 되겠죠. 매입이 될 것입니다. 면세, 매입 53번 쓰셔야 되겠네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자, 물건값은 21만 원이 되겠고요. 부가세는 없죠. 면세니까요. 그렇죠? 네, 업무용 참고 도서를 구입했대요. 네, 도서, 인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비용의 발생은 왼쪽 측면에 딴 21만 원, 딴 없죠? 부가세 대급금 쓰시면 안 되겠고요. 네, 금액 지급한 거 쓰시면 되겠네.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 상품 구입한 거 아니네요.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21만 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9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면세 매입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물건값은 21만 원이 되겠고 부가세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네, 거래처는 아마북에게 계산서를 받았고요. 계산서 앞에 전자라고 써있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래요. 혼합으로 해가지고 코딩을 한번 해보죠. 왼쪽 차변에 도서 인쇄비,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증빙 살펴보시죠. 세금계산서 있나요? 세금계산서 아닌데요. 네,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허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카드. 자, 부가세가 있네요. 과세 매출이네요. 카드 과세 매출 17번 선택해 주셔야 되겠어요. 읽어볼게요. 카드 과세 매출. 자, 물건값은 12만 원, 부가세는 1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을 개인한테 판매를 했대요.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면에다가 쓰겠죠. 딴딴 얼마? 12만원. 바로 나와줘야죠. 딴딴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얼마? 네, 12,000원이 되겠군요. 네, 금액 받은 거 쓰시면 되는데 금액은 카드사한테 받아야 될 돈이죠. 주된 영업 활동이고요. 카드사한테 받을 권리 외상 매출금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 13만 2천원이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네, 삼성카드로 해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9월 13일자가 되겠군요. 9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네, 카드 과세 매출 선택해 주셔야죠. 17번 카드사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물건값은 12만원이죠. 네, 12만원 치게 되면 이상한 금액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공급 대가,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을 넣어주시면 알아서 나눠지게 됩니다. 네, 분기 유형은 카드로 선택을 한번 해보죠.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맞네요. 네, 16번 문제입니다. 증빙 살펴보시죠. 증빙은 네, 세금 계산서네요. 과세 매입이군요. 과세 매입. 그쵸? 과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요.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불공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물건값은 370만원, 부가세는 37만원이 될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면세사업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죠? 불공사유가 되겠죠? 자, 분계 문제 풀어볼게요. 사용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구입하였다. 원래 딴딴딴딴 쓰죠. 네, 비품 그리고 바로 부가세 대급금 나오잖아요. 근데 면세사업 불공사유니까 대급금 쓰시면 아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그 부가세 대급금 합치게 되면 4070000이 되겠네요. 네, 4070000이 될 것이고, 네, 다음 달 말일날 지급하기로 했다. 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4070000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54번 불공해가지고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것이 되겠죠. 불공사유에 속합니다. 9월 24일자가 되겠습니다. 네, 54번 불공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 4번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물건값은 370만원, 부가세는 37만원이 되겠네요. 거래처는 프린트 3개에서 받았고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혼합해가지고 코딩을 해봅시다. 왼쪽 차변에 비품, 오른쪽 때문에 미지급금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부가세 대급금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요. 네, 7번 문제입니다. 일기 예정 신고. 일기 예정 신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네, 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래요. 네, 그리고 3월 31일자 납부세액을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 오른쪽에 쫙 모여있는 거 왼쪽으로 넘겨주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넘겨주시고 부가세 대급금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나오겠죠. 미지급 세금이 나올 것이에요.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월부터 3월까지 일기 예정 신고서. 가가 매출세액이고요. 나가 매입세액이고 다가 납부할 세금이 되겠죠. 자, 금액이 얼마냐면 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545만 8천이죠. 5458000 네, 5458000이 될 것이고요. 부가세 대급금 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2690000 269000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 다가 네, 2768000 2768000이 될 것이네요.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지급 세금 세무서한테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죠. 네, 세무서 해가지고 거래처 코드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3월 31일자로 코딩을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왼쪽으로 떠 넘겨주고요. 가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왼쪽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 오른쪽으로 던져주고요. 나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납부할 세금, 미지급 세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되겠죠. 거래처 코드. 문제 4번입니다. 결산 문제가 되겠어요. 수동 결산, 수동으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정기 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네요. 그쵸?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잡아달래요. 네, 이자 수익 해가지고 수익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80만원. 근데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분계 처리가 안 돼 있겠죠. 네, 미수 수익 써주시면 되겠네요. 미수 수익 해가지고 얼마? 8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12월 31일자로 들어가셔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쪽 차변에 미수 수익 80만원, 오른쪽 대변에 이자 수익 80만원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동 결산을 하래요. 네, 결산자를 입력하셔가지고 네,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특허권에 대해서 네,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입력하래요. 고정자산 등록 먼저 입력하시고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을 하래요. 그럼 10만원이 나올 거거든요. 계산하시면 네, 입력을 해주시면 10만원이 나올 거예요. 네, 요거를 어떻게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10만원 넣어주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분계 처리가 완성이 될 것이에요.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들어가서요. 계정 과목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신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기초가액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안 되고요.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 쪽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되겠고요. 내용 연수는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 구분 800번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10만원이 나왔죠. 요거 10만원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코딩을 해 볼게요.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주는 메뉴가 있었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시고요.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장부를 마감을 할 것이에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기능 모음 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감가상각 반영이 나오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월별 감가상각비 쪽에 메뉴가 있어야지 이게 불러와지죠? 네, 그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거기다가 입력을 했다면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겠죠. 자, 고정자산 등록 쪽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네, 수기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시다. 특허권 10만원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버튼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0일자 날짜로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특허권에 대한 분계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회계정보 분석. 1번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네,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네, 올바른 것은 부가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고요. 세금계산서 수치 매입세액 쪽 보셔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수치 부분에 고정자산 매입 쪽 보시면 되겠고, 물건값이 아니라 세액 부분 보셔야 되겠네요. 네, 정답은 2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매입세액은 400만 원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공급가액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매입세액 구하라고 했어요. 자, 2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조회해 보시면 되겠네요. 1월 말이니까 1월 달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재무상태표 들어가 보죠. 자, 1월 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월로 치시고요. 전기라는 말이 없죠? 단기 거 보시면 되겠네요. 유동자산 금액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동부채 금액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2번의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1번. 네, 정답은 1번 182%가 될 것입니다.